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구속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한편 직장 내 갑질 논란에 침묵을 이어오던 반려견 훈련사 강영욱 씨가 논란 이후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경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기로에 놓인 김호중 씨에 대한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일단 글쎄요, 가장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 언제쯤 이제 결과를 알 수 있을까 이 부분일 것 같은데요. 언제쯤으로 좀 전망을 하시는지요? 사실 지금 음주 상태에서 이제 사고를 냈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데 네.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좀 사안이 아주 복잡하거나 중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이제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늦게 나온다고 하면 오후 늦게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네네. 좀 아무리 늦어져도 자정전에는 확실히 이제 결과를 받아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김 씨에게 적용된 혐의가 총 4개인데 네네. 일단 말씀을 드리면 사고 후 미조치, 도주치상, 범인도피 방조, 그리고 위험운전 치상 이렇게 4개인데 이 중에서도 위험운전 치상 혐의를 두고 공방이 이제 가장 치열했을 것이다. 이런 좀 전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이유가 뭘까요? 사실 이제 이 사건이 음주를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부인을 했었고 네. 뒤에 이제 어쨌든 음주를 시인을 했는데 결국 이제 제명을 보시면 음주운전은 지금 빠져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 이유는 혈중 알코올 농도를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그게 검출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서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앞으로 판단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 예. 그럼 이 상태에서는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이제 비정상적인 방법을 했고 그리고 상해를 일으켰을 때 그때 이제 위험운전 치상이라는 제명이 적용될 수가 있고, 예. 그래서 그랬을 때에는 사실 좀 만취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했을 때가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이제 김호중 씨 입장에서는 소주를 10잔 이내로 마셨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게 과연 만취 상태에 이를 정도인지,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술을 마셨다라고 이제 본 사람들의 진술까지 종합을 해서 이게 당시에 정말로 그 정도의 술을 마셨기 때문에 이런 이례적인 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를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찰에서는 주장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도 이제 공방이 오고 갔을 것 같고, 향후에 이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는지 기각이 여부되는지 상관없이 혐의에 대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계속해서 다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종합을 해보면 결국에는 운전이 불가능할 정도로 취한 상태였다는 걸 입증하는 게 이제 관건이다. 이렇게 맞습니다. 보면 되는 겁니까? 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김 씨 측은 소주를 지금 10잔 이내 정도로 마셨다라고 했고, 하지만 이제 유흥업소 종업원들의 진술에 따르면 김 씨 혼자 소주 3병 이상은 마셨다. 이제 이런 진술들을 확보한 상황인데, 그러면 김 씨가 운주량에 대해서 거짓 진술을 했다라는 증거가 이게 될 수 있는 겁니까? 이런 진술이? 그게 사실 하나의 판단 자료로 삼을 수가 있는데, 근데 물론 이제 찍고 있는 CCTV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거는 이제 아직까지 존재하는지 모르는 거고, 다만 이제 같이 그 장소에 있었던 참고인들의 진술도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참고인들은 당연히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직접 목격도 했고 그랬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동석을 했던 인물들을 맞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관련자들이 동석을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는지 여부를 진술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진술이 만약에 좀 일치된다라고 할 것 같으면 김호중 씨의 진술보다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조금 더 신빙성이 있다. 그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둘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거인멸 우려가 구속 여부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될 거다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재판부 어떤 좀 결정을 내릴까요? 사실 이렇게까지 국민들의 공분을 자아낸 건 사건 이후에 대처가 정말로 좀 바르지 못했거든요. 그랬던 부분이 어쨌든 음주를 숨기려고 했고, 그리고 어쨌든 뭔가 조직적으로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려고 그런 계획적으로 이렇게 시도를 했던 부분들이 이제 있었기 때문인데,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범죄 혐의의 중대성도 중요하지만 증거인멸의 우려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있어서도 사실 재판부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운전자 바꿔치기가 있었던 걸 보면 이후에도 관련자들끼리 말을 맞출 가능성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영장 발부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 씨가 휴대전화 임의 제출 요구도 거부하다가 아이폰 석 대가 압수됐는데 비밀번호도 경찰에 알려주지 않은 것으로 또 알려졌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경찰 조사에 좀 협조적이지 않은 태도잖아요. 이런 것도 어떤 구속 여부에 영향을 미칩니까? 충분히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고,
사실 이제 인정을 하고 자백을 했으면은 그러면 이후의 절차에서는 좀 협조를 하는 모습을 정말 보여줬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어쨌든 당시에 이제 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제 휴대폰을 확보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거는 아무래도 자기한테 조금 알려지면 안 되는 그런 내용들. 예. 예를 들면은 이제 이 사고 난 직후에 뭔가 이제 좀 말을 맞추려는 정황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뭔가 이제 은폐를 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걸려서 이런 거를 좀 드러내는 거에 꺼려하지 않나 싶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수사에 협조를 비협조적인 태도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런 태도를 보이게 되면 당연히 재판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구속을 할지 여부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김 씨 측에서는 이게 사생활이 담겨 있어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못했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뭐 법원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구속 여부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는군요. 그렇죠. 사생활이 물론 나올 수는 있겠지만 예. 근데 경찰이 보고자 하는 거는 그 사생활을 보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휴대폰에서 이제 어떤 내용의 뭐 이런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만을 확인을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생활이라는 이유로 모든 거에 대해서 이렇게 공개를 거부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좀 비협조적인 태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검찰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도피하는 등의 사안이 중대하다라고 밝혔고 실제로 오늘 영장 심사에서 좀 특이했던 점 중에 하나가 담당 검사가 이제 직접 출석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거든요. 이렇게 검찰이 직접 구속의 필요성을 피력한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게 어쨌든 입장을 밝혔다시피 뭔가 사법 방해 이렇게 조금 중대하게 이런 표현을 썼는데 네. 이게 어쨌든 국민들이 봤을 때에는 이렇게 음주를 하고도 지금 도주를 해버리면은 뒤에 측정이 불가능해서 음주로 처벌을 안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되는 사건이고 그랬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이런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이런 범죄자에 대해서는 어쨌든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고 그럼 그 전제 단계로서 일단은 구속영장 실질심사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에 대해서 소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 직접 수사를 했던 검사가 어떻게 보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가장 설득력이 있고 좀 가장 이제 어쨌든 호소력 있는 목소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사실 검사가 출석을 하지 않는데 이렇게까지 이례적으로 출석을 한 걸 보면 예. 정말로 재질이 안 좋기 때문에 구속의 필요성을 조금 더 이제 강조를 할 그런 뭐 의도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재판부가 오늘 영장심사에서 김호중 씨를 질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이건 네. 어떤 내용인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네, 이게 보니까 이제 사고가 난 직후에 가장 막내 이제 매니저에게 네. 아마 이런 거를 자수를 해라. 허위 이렇게 자수를 해라.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아니 그러면 막내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고 가는 거는 괜찮냐? 이렇게 이제 본인을 위해서 이렇게 허위로 자수를 시키는 것은 괜찮냐? 예, 이렇게 예. 이제 좀 사회 초년생에 대해서 이렇게 대우를 하는 게 괜찮느냐라는 식으로 이 김호중 씨를 따끔하게 질책을 한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이게 어쨌든 사고 난 직후에 이런 모든 이제 정황들을 숨기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질책하는 의미가 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 이제 오늘 구속 여부가 언제쯤 나올 것인가를 이야기를 해봤다면 이제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도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 지금 일단 김 씨 그리고 소속사 대표 또 본부장 이렇게 지금 3명이 구속의 갈림길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결과는 그러면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은 뭐 지금 검찰까지 나서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제 변론을 하는 것을 보면 네. 아무래도 구속의 필요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좀 어쨌든 국민들한테 이제 보여주는 메시지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이제 조직적으로 이렇게 대표부터 본부장까지 가담해서 이런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이런 사건에 있어서는 구속을 시켜서 이제 어쨌든 서로 입맞추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예. 이제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봤을 때는 불구속보다는 구속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으신 대로 CCTV 감시부터 화장실 통제, 또 반려견 방치, 그동안 이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강영욱 씨가 직접 이제 입장을 밝혔어요. 네, 사실 이제 뭐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예. 이제 오늘 입장을 밝혔는데 어쨌든 말을 하는 내용을 보면 이제 CCTV가 뭐 범죄 예방의 목적이다. 그러니까 이제 개인의 사생활을 감시하는 목적이 아니라 누구든 들어와서 있을 수 있는 공간이고 이제 집기들이 방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범죄가 발생하면 어떡하나 예, 뭐 예. 이런 부분에 대한 해명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메신저를 사용한 부분에 있어서도 일단은 뭐 최초부터 감시할 목적은 아니었고 그 메신저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뭔가 이제 어쨌든 뭐 직원들이 대화를 많이 했던 그런 요일이 있었는데 그때 네네. 내용들을 확인을 해보니 약간 뭐 아들에 대한 뭐 조롱이 있었다.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또 확인을 할 목적이었고, 그래서 개인정보에 대한 이런 보호법 위반 문제도 생길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동의를 구했다, 약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뭐 그 외에도 뭐 폭로에 나왔던 폭언에 대해서도 내가 쓰는 말투가 아니다, 뭐 욕을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화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 지금 이제 폭로들과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폭로자들이 나서지 않는다면 그 사실관계는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겁니까? 그렇죠. 이게 어쨌든 처벌을 하려고 하면은 뭔가 이제 증거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당사자들의 진술이 나와야 되는 부분인데 예. 사실 지금까지는 어쨌든 뭔가 이제 앞으로 나서서 이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은 아니고 관련 이제 직원들이 진술이 이제 나와서 이제 이렇게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예, 예. 서로 이제 입장이 대치되는 상황이면 당연히 이제 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관련자들의 진술이 필요하거든요. 이 사람들도 아마 뭐 피해자든 아니면 참고인 신분이든 나서서 이제 진술을 해야만 이 처벌의 가능성이나 이런 범죄 혐의점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고용부도 강씨 회사를 방문했지만 관계자들을 만나지 못했고 또 뭐 여러 공문도 발송을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런 태도는 그럼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겁니까? 근데 아직까지는 뭐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들어가고 한 건 아니라서 예, 그렇죠. 그냥 이제 사실관계 확인차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이런 지금 단계에서 이렇게 좀 뭐 협조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뭐 좀 문제 삼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을 해주신 대로 피해 사례가 접수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야말로 폭로만 나온 상황인 건데 이것만으로는 그러면 조사는 할 수 있는 겁니까? 그 2019년 이후에는 직장 내 괴롭힘 등이 있을 때, 방지법이나- 예, 예, 예. 그랬을 때는 이제 특별 근로감독이라고 해서 이제 예, 예. 직권으로 조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사건이 2018년도에 문제가 되고 있어가지고 네. 이렇게 소급해서 적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게 직권으로 이제 뭔가 확인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이후에 신고가 정식으로 접수가 된다면 예. 그러면 이제 정식으로 이제 절차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해병대원 순직 사건 외압 의혹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지금 VIP 경로설 언급이 담긴 통화 녹취 파일을 공수처가 확보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그동안 이제 VIP 경로설을 말한 적이 없다는 김 사령관의 주장을 뒤집은 이제 증거가 나왔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근데 사실 그 통화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어쨌든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들어있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예. 뭐 경로라고 하더라도 이제 그 내용이 또 어떤 내용을 통해서 서로 이제 해병대 그 간부와 대화를 나눴는지 예.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지금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객관적인 증거는 나온 거는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공수처에서 다시 김 사령관을 불러서 조사할까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무조건 불러서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어떤 과정에서 대화를 했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고 어떤 의도에서 이런 통화를 했는지 그리고 이 내용이 조작된 것이 아니고 진위가 맞는지 뭐 이런 부분에까지 대해서도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김 사령관의 모해 위증 혐의 처벌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 이런 관측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사실 이제 뭐 어쨌든 VIP 경로설에 대해서 이제 그런 게 없었다라고 부인을 했기 때문에 그게 특히나 이제 그 법정에서 증언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지금 위증을 한 거 아니냐, 이런 해야 할 목적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고는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이 녹취록 내용과 지금 관련자들의 진술까지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과연 이게 정말로 이제 그런 사실이 없었는지 이런 부분이 확인이 돼야만 이 모해위증죄로도 처벌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수사 초기 단계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끝으로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은 VIP 경로설 프레임을 묵과할 수 없다 이렇게 밝히면서 공수처에 의견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방부가 재검토 결과를 경찰에 이첩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VIP 경로설이 사실이라면 이제 국방부가 대통령실에 어떤 대통령의 지시를 거역한 셈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이제 경로가 있었다면 정말로 이렇게 이제 이첩을 했을 때 다시 이렇게 이제 처벌이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예, 예. 주장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지금 단계에서는 뭐 드러난 부분이 아직 명확하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주장을 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뭐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의 지시까지 거역하면서 이렇게 행동을 할 수는 없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소명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해병 수사 외압 의혹까지 내용을 다뤄봤습니다. 이경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